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제가 요즘에 대마도를 다녀오고 나서 낚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낚시를 뭐 중간중간 가기는 했지만 지인분 보트를 이용을 해갖고 출조를 거의 했고요. 아무튼 대마도를 다녀온 이후에 제대로 된 낚시를 가질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제가 보트를 하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총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약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제 뒤에 보이는 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차는 기존에 운용을 하던 코란도 C 모델이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이는 차는 렉스턴 모델입니다. 이번에 이제 차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트레일러도 바꿨고 보트에도 이렇게 이제 소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견인용으로 코란도 C 차량을 작년 초에 가지고 올 때는 지금 저 뒤에 매달려 있는 오르카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3m 50의 알루미늄 보트였죠. 그래서 그 보트를 견인하기 위해서 코란도 C 모델을 견인차로 제가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오르카로 제가 보트를 바꾸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 오르카가 무게가 이 차로 견인을 해서 다니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무게더라고요. 보트 무게가 약 한 1.23톤 정도 현재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인용으로 쓸 차를 제가 렉스턴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견인차로 제가 렉스턴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업글 하시는 분들 중에 견인을 이제 하고 다녀야 되는 분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이 코란도 C 차량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보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저희 형의 보트거든요. 저희 형이 여태까지 이 견인차가 없어가지고 보트를 아직 운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운용할 수 있게끔 저희 형한테 이 차를 줬습니다. 이제 저희 형도 이 차를 이용을 해서 보트를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출조를 아마 자주 나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가 바꾼 차량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견인차를 바꾸면서 발품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륜 구동이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슬로프에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슬로프가 많이 젖어 있고 또 이끼가 많이 껴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슬립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륜 구동은 반드시 저는 필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일에 사륜 구동이 아닐 경우에는 전륜 구동의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보트를 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차 뒤에 보면 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미 차가 트렁크는 꽉 차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가지고 있던 가로바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바 위에다가 이 루프 박스를 하나 매달고 그 위에다가 짐을 좀 옮겨서 다닐 생각이거든요. 뒤쪽에도 짐이 이렇게 저는 꽉 차 있어요. 사람 한 명 정도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짐을 좀 분산하는 의미에서 위쪽에다가 이제 루프 박스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바로 지금 제가 코란도 C 차량은 2000cc인데요. 이 차는 2700cc입니다. 일단은 2000cc 그보다 이상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연이 좀 걸리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차를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CDPF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맞을 겁니다. 매연 저감 장치죠. DPF를 이제 노후 경유차들은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가 출고가 되면서 이 DPF가 달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2011년식의 렉스턴 차량인데요. 이 DPF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등급입니다. 매연 등급이. 그래서 사대문 안에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적어도 2, 3년 정도는 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견인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하려면 밑에 프레임에다가 이 견인 장치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프레임이 부식이 심한 경우에는요, 견인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견인 장치 업체에서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없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제가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뭐 이거는 이 차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요 약 600만 원 정도 금액을 주고 제가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옵션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후방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가 브라운 컬러의 시트거든요. 여기 이제 브라운 에디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트가 모두 불구스레합니다. 뭐 웬만한 거는 있을 게 다 있어요. 동승자들을 태우고 다니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차가 제가 견인용으로 사용을 하기에 너무나 좋게 강성 스프링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무사고입니다. 2011년식인데 16만 킬로밖에 타지를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좋은 견인차들 많이 있잖아요. 훨씬 고가의 그런 차량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2, 3년 정도만 타고 교체를 하자라는 생각에 렉스턴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되거든요. 자, 이제 이 차량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로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견인볼은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옮겨서 장착을 했고요. 처음에 견인 장치를 달 때부터 계속 이용을 했던 곳이 바로 이제 인천에 있는 오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토픽에 가가지고 사장님께서 차를 리프트에 올려가지고 하부에 있는 부식이라던가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해도 되는지의 유무를 확인을 충분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튼튼하게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트레일러가 있거든요. 기존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던 트레일러는 리안 트레일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보트를 구매를 하면서 트레일러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트레일러가 보트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트레일러도 아예 바꿔버리자 마음을 먹었거든요. 마침 이번에 이제 그 신생업체거든요. 이 스타 트레일러라고 이제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트레일러를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리안 트레일러 참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제가 이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스타 트레일러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축 자체가 저상축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상 트레일러의 장점은 슬로프에서 일반적인 축보다 보트를 내리는데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상축이기 때문에 축이 일반 축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포장 도로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축이 이제 이 비포장 도로에서 닿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일반 축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그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일부러 여기를 밟고 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페어 타이어를 장착을 했는데 스타 트레일러 이 업체명답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카바를 또 씌워 주시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뒷바퀴에도 별 모양의 이런 이제 엠블렘도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약 한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준비를 한 건데요. 대마도를 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햇빛이 있습니다. 햇볕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늘막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그늘막 작업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형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대마도를 가면서 사실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BI 인터내셔널 허성준 대표님이나 우리 타코머리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생물도감 동생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앉아서 운전을 하면 되지만 그 두 분은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대한해협을 건너서 다녀왔거든요. 늦었지만 이렇게 이제 그늘막 작업을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그늘막이 꽤 커요. 이렇게 볼트만 2개만 조이면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당겨 주거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볼트만 이렇게 자,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볼트만 체결을 해주면은 그늘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퍼시픽 마린에서는 이 그늘막을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제 입맛에 맞게 굉장히 잘 만드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늘막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차와 트레일러와 그 다음 그늘막까지 모두 준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만간 낚시를 많이 다녀서 여러분들한테 낚시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이렇게 제가 약 한 2달 동안 낚시를 왜 못 갔느냐, 그래서 바꾼 것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